물질입니다. 자, 자연의 구성 물질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지각인데 요 지각의 구성, 주성분, 구성 비율을 생명체의 구성, 주성분, 구성 비율과 비교를 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핵심이겠죠. 자, 먼저 지각을 보겠습니다. 지각이 뭔가요? 그쵸. 지각은 땅이에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 자, 그 지각 뭘로 되어 있어요? 땅. 돌로 되어 있죠. 지각은 다양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두시고, 이거 안 없어지네. 자, 그리고 암석은 주로 장석, 석영 같은 물질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장석이나 석영 같은 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생명체,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우리는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핵산 등의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유기물을 뭐라고 하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탄소화합물.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탄소화물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각의 주성분 볼게요. 지각의 주성분, 즉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소는 자, 이거와 이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O, 그치? 산소와 SI, 규소가 광물의 대부분의 주성분입니다. 으쿠, 여기 오타 있네. 요거 탄이겠죠? 탄소화물은 탄소화물이니까 뭐가 기본이겠어요? 그지? 탄소가 기본이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데 이 탄소에 화합물이라는 건 무엇인가 더 붙어야 돼요. 그 붙는 물질이 주로 뭐냐면 산소와 수소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각의 주성분은 산소, 규소. 생명체의 주성분은 산소, 수소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구성 비율 볼게요. 화면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요게 다시 씁시다. 요게 지각이었고, 요게 생명체였어요. 자, 지각의 구성 비율 볼게요. 자, 구성 비율 중에, 자, 지각은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그지? 산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뭐예요? 규소. 방금 봤죠? 주성분 뭐라고? 광물의 주성분? 산소, 규소. 걔네들이 지각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이고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철이 있어요. 뭐라고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각을 이루는 원소는 뭐뭐 있다? 산소, 또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볼까요?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역시나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 네,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뭐뭐 있다? 산소, 탄소, 수소 있다. 요 각각의 원소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밑에 그림 볼까요? 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자,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그치. 물질이라고 그러죠. 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 그치. 물이죠, 물. 광고가 나오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백질이 있고, 지방.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이에요.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가 주로 먹는 주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주식. 밥, 빵, 떡 이런 게 있죠? 얘네들 다 뭐예요? 밥, 빵. 그지?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건 탄수화물인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탄수화물은 0.6%밖에 안 될까요? 왜죠? 그치. 탄수화물은 대부분 무엇으로 쓰인다? 그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비율이 작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지각 구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장석이에요. 대략 51% 정도 차지합니다. 자, 이 뒤에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눈에 제일 뭐가 많이 차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필기하는 것 뿐이지 이 숫자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석 다음으로 많은 게 석영이에요. 석영은 대략 12% 정도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휘석. 휘석은 11%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각삼석과 흑음모라는 애가 있는데 얘들은 각각 5% 정도씩 있다고 해요. 자, 요거 필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각은 대부분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다.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지각의 주성분은 산소, 규소이고 생명체의 주성분은 탄소, 수소 등과 결합한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있는 게 4가지인데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 4가지 정도는 기억해두자 하는 거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물질은 산소, 탄소, 수소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 비율 중에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장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석영, 휘석, 각섬석, 흑음모 순이고 사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은 뭐 있다?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중에 지각을 먼저 봤죠? 지각 먼저 봅시다. 자,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는 삼연체인데 점 4개의 가운데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보일까? 아이고, 안 보이네요. 조금 보이는 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파란색이었잖아. 초록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파란색 4개의 꼭지점 성분과 초록색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초록색은 요런 성분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 꼭지점 4개는 요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뭔가요? 그지? 규소죠. 얘는 뭐예요? 산소죠. 자, 즉 규산형 광물은 산소 4개와 규소 1개로 이루어진 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이해됐죠?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는 사면체인데 이 사면체는 산소 4개와 규소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규산형 광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사면체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규산염 사면체가 1개가 독립적으로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독립형 구조를 가진 광물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감람석이 있어요. 감람석입니다. 컴퓨터로 글씨를 쓰려니까 어렵네요. 감람석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면체가 일렬로 쭈루룩 직선 형태로 붙여있죠? 요거 한 줄 한 줄 따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단사슬 구조를 가진 광물에는 앞에서 봤던 휘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이 기둥 모양처럼 돼 있죠? 결정도 귀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런 단사슬 구조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래 그림은 단사슬 구조 두 개가 연결되었죠. 이 그림과 이 그림 차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단사슬 구조 두 개가 두 줄의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복사슬 구조라고 하고, 얘도 역시나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가지는데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강물은 각섬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복사슬 구조는 아니죠.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형태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가 입체는 아니죠. 3차원적인 입체는 아니에요. 평면, 2차원 구조. 그래서 이런 걸 사면체가 수평으로 넓게 판처럼 퍼져 있다고 해서 판상 구조라고 하고, 판상 구조를 가지는 광물은 흑음모가 있습니다. 흑음모는 이렇게 판상의 구조가 켜켜이 쌓인 구조로 힘을 주면 탁 하고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다음 마지막 그림 볼까요? 자, 사면체가 붙어 있는데 판상형 구조처럼 수평으로 넓게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입체적으로 붙어 있죠. 3차원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런 3차원 결합은 단단하기 때문에 풍화에도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광물인 석영이 대표적인 3차원 결합 광물입니다. 자, 규산형 광물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 기억하셔야 돼요. 독립적인 사면체로 이루어진 독립형 구조, 감남석이 있고요. 쭉 한 줄로 직선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단사슬 구조에는 휘석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사슬 구조 두 개가 붙어있는 두 줄의 직선형 구조를 갖는 각섬석, 복사슬 구조를 갖고요. 수평으로 얇은 판 모양인 판상 구조를 갖는 광물은 흑음모라는 광물이 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석영이 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구성물,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 보기 전에, 자, 화합물이 뭘까요? 화합물. 서로 뭔가 붙어 있는 거. 화합물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구성되어 있는 물질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어요. 서로 다르죠.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애들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면 우리가 그걸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화합물은 뭐라고? 그지? 탄소화합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A랑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그지? 탄소여야 된다. 그리고 탄소에 앞에서 봤던 수소 또는 산소 또는 수소 같은 다른 물질들이 붙어서 결합되는 물질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탄소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그지? 4개인 원소죠. 자, 즉 무슨 얘기예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탄소의 결합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결합의 종류는, 탄소는 팔이 4개예요. 일단 자, 팔이 4개야. 근데 옆에 탄소가 또 있네? 그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할 수 있죠. 이런 걸 탄소와 탄소 사이에 한 가닥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붙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도 여기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죠.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에 몇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지? 두 가닥이 결합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지?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죠. 자, 탄소끼리 세 가닥 하면 팔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건 3중 결합이에요. 그럼 팔이 4개도 붙겠네? 이렇게도 되겠죠? 자, 하지만 얘는 남는 팔이 없죠. 탄소끼리만 결합했어. 근데 탄소화합물의 특징 뭐라고? 탄소와 다른 원소,
여야 되니까 얘는 탄소화물이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탄소화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자, 그런 걸 탄소화물의 골격이라고 하는데 쭉 하나로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걸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지 치듯이 연결된 거를 가지 모양, 동그랗게 이어진 거를 고리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골격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우리 탄소화물 앞에서 어디에서 나왔었지? 탄소화물은 뭐를 이루는 물질? 그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은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이에요. 자, 고분자는 뭘까요? 고분자는 굳이 정의를 하자면 단위체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체는 뭐지? 단위체들이 결합하는 거니까 단위체는 고분자가 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들이 모여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인 단위체이고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아미노산도 대표적인 단위체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설명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합할까? 결합하는 방법, 반응을 우리가 중합 반응 또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단위체들이 결합하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때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왜 중합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인지 봅시다. 탄수화물은 보통 참고서나 책에 표시되어 있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략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OH가 양쪽으로 뻗어있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포도당이라고 하고 포도당은 뭐다? 고분자를 만들기 위한 단위체, 재료가 되는 단위체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고분자가 뭐라고 했어요? 단위체들이 결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애들이 계속 연결돼서 붙어야겠죠? 이런 애들이 연결돼서 붙어야 되는데, 자, OH가 서로 손을 잡아야 돼. 자, 이때 OH와 OH가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왔냐면 H2, 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그지? 산소만 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도당과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 산소를 매개로 결합을 합니다. 이때 뭐가 빠져나온다? H2, 물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도 하고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도 부른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반드시 물이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물이 빠져나오는 것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하는 탄수화물은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분자 화합물 4가지만 보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고분자 화합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4가지. 자, 그림 보이시죠? 뭐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인지질 등이 있어요. 자, 먼저 탄수화물 볼게요. 1번 탄수화물. 왠지 파란색이 더 좋아. 글씨 쓸 때. 파란색으로 바꾸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그림 한번 보세요. 육각형 모양들이 쭈루룩 연결되어 있죠. 이 육각형 하나가 뭐라고? 그지?
포도당, 단위체죠. 포도당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포도당을 우리가 다음으로 단당류라고 불러요. 이런 단당류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 뭐가 돼? 단당류가 여러 개니까 다당류가 되죠. 대표적인 다당류에는 녹말이 있고 글리코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들이 연결돼서 녹말이나 글리코젠 같은 다당류를 만든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먼저 쓰면 안 돼. 단백질 볼게요.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냐면 이미 선생님이 답을 써버렸죠? 자,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아미노산들이 동글동글 요런 애들이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글을 내니까 힘드네요. 막 이렇게 꼬인 형태를 이루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계를 하나 더 거치죠.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폴리펩타이드들이 서로 꼬여서 단백질을 만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헥사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그러지? DNA, RNA라고 그러죠. 자, 세 번째는 헥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헥산이라는 거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여기 지금 요 조각, 이 조각 다 다르죠. 서로 맞는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면 DNA, RNA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헥산이라고 부르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서로 결합해서 헥산, RNA, DNA를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볼게요. 자, 지방은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해요. 요런 애랑 요런 애랑 필요한데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인 글리세롤이라는 애랑 지방산들이 쭉 몇 가닥씩 이 지방산이라는 애들이 몇 가닥씩 연결돼서 결합되면 지방이 만들어져요. 자, 다시 써볼까요?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지방인데 얘는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인지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결합 방식으로 결합을 하면 중성 지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뭐라고요? 포도당. 단당류인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다당류인 녹말과 글리코젠이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그 폴리펩타이드들이 서로 꼬여서 단백질을 구성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헥산의 단위체 뭐라고 그랬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든다? DNA, RNA 같은 헥산을 만든다. 자,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지방을 만드는데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인지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성지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는 규소 몇 개였죠? 4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뭐다? 사면체 구조이다. 자, 다 아시죠? 2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을 이루는 기본 재료가 뭐 있었지? 탄소 있었죠. 탄소. 탄소를 중심으로 기본 단위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단위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방금 전에 봤어요. 그지? 탄수 화물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중성지방이랑 또 뭘 만든다고 했지? 그지? 인지질도 만들고 마지막 핵산 등을 만든다.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각각의 구성 물질을 이루는 단위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 뭐예요? 그지? 아미노산이 있었고 녹말 글리코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의 단위체 뭐예요? 포도당이 있었습니다. 자, 중성 지방 지방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는 2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이 있었고 자, DNA, RNA 얘네 합쳐서 뭐라고 그러지? 그치? 핵산이죠.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기억하셔야 할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들을 이루는 단위체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 단백질과 핵산 만드는 과정 반드시 기억